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하셨습니다. 해외 송금도 아니고 자녀의 한국 국내 계좌로 원화로 이체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가 이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발급받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래 한국은행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위규 신고 대상이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국내 통장으로 줬는데 왜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한 가지 차이를 모르면 과태료를 맞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세금 탈루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인데도 절차 하나를 빠뜨려서 과태료를 맞는 억울한 케이스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여 신고와 외국환 실물을 다루면서 확인한 것은 이 신고 의무의 근거가 외국환 거래 규정 제7-45조에 명확히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국세청 출신의 미국 세무사 자격으로 크로스보더 자산 이전을 직접 다루는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는 이 주제는 한국 세법과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미국 세법이 동시에 얽히기 때문에 한 나라 기준만 아는 전문가로는 사고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거주자 자녀 해외 송금 증여 편을 다뤘습니다. 위에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영상과 결론이 정반대인 경우입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했느냐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고 외국 국적자가 됐느냐 이 하나로 신고 의무가 갈립니다. 빠르게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여는 기타 자본거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인데 바로 이 면제의 범위에서 오늘의 반전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이 조문이 신고 면제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 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증여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국민인 비거주자일 것. 둘째, 국내에서 지급될 것. 셋째, 원화로 지급될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충족돼야 신고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국민인 비거주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외에 살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보유한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이민 갔어도 한국 국적을 안 버린 자녀, 이중 국적자 이런 분들이 국민인 비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만 가진 순수 외국인이 됐다면 이 자녀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니라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제11호의 첫 번째 조건부터 탈락입니다. 혹시 자녀가 시민권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정리하신 분은 지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증여 관련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 이 영상을 다시 띄워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해외로 송금하니까 문제지 국내 통장으로 원화로 주면 외국환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11호를 다시 보십시오. 국내 지급, 원화 지급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해도 첫 번째 조건인 국민인 비거주자가 깨지면 면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즉 자녀가 외국 국적자라면 국내 계좌로 원화 이체해도 제11호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냐 해외냐 원화냐 달러냐는 이 경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계좌로 증여하면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할까요? 답은 필요합니다. 국내 이체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 다 했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와 외국환 거래법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 신고이고 기타 자본거래 신고는 한국은행에 하는 외국환 신고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냈지만 외환 신고는 빠진 상태. 이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누락이 언제 터지느냐? 바로 자녀가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려 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외 동포가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 여부와 누락된 세금 없이 깨끗한 자금의 반출인지를 스크린합니다. 그런데 오늘 케이스는 증여세 신고하고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았어도 해외 송금 단계에서 막힙니다. 증여로 받은 돈인데 사전에 한국은행 신고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 위규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은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4% 중에 큰 금액입니다. 5억이면 과태료만 2천만 원입니다. 돈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자녀는 난처해집니다. 처음 증여 받을 때 사전 신고를 해뒀어야 반출도 깔끔한데 그 첫 단추가 빠진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어도 자금이 나갈 때 사후에 이 흐름을 걸러내는 장치가 다 있는 겁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어떻게 리스크 없이 증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상담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증여는 외국환 거래법상 기타 자본 거래다. 둘째, 한국은행 신고 면제는 자녀가 국민인 비거주자일 때만 적용되고 외국 국적자면 국내 원화 이체여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다. 셋째, 증여세 신고와 외국환 신고는 별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국적과 무관하게 느슨하게 처리되던 해외 자산 이전이 최근으로 올수록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사후 검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과태료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절차를 미리 챙기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